안 나와. 이 안에 사진. 여러분이 오신 이곳은 그 2007년도부터 반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을 하셨죠. 8대. 그래서 2번 연임을 하셨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다르게 2번을 했어도 배수는 1번으로 인정을 해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곳을 음성군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성군이 별로 관광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반기문이라는 타이틀을 이용을 해서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려고 이 마을 전체를 이제 그 원남면 여기를 상당지라고 그러는데 반기문 생가마을로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됐고요. 2009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요. 저 아래 작은 반기문 기념관을 이용해서 한 10년 정도 이용했고 그 지난해 12월 6일 날 이곳 반기문 평화관이 개관이 되게 됐습니다. 이 평화관은 약 126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국비가 약 절반 정도, 60억 정도, 그리고 우리 음성군도에 6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돼서 문을 열게 됐고, 이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추장님께서 그 외교관 생활을 약 40년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받은 기념품이나 메달, 또 트로피, 훈장 이런 것들이 그분이 소장하고 계신 게 2,800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가지고 계시면 재산이고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나중에 큰 재산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에 전부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성군에서 그것을 받은 뒤에 어떻게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이곳을 마련해서 이렇게 전시를 지금 하고 있고 한 번에 2,700점을 전시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약 100여 점씩 120점씩 이렇게 분기별로 순환해서 앞으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사진이 여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올라가서 여기 촬영하시면 여기 그렇게 여기 사진이 올라가면 오늘 하루 정도만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쪽에 뒤에 보시면 반추장님 그 집무실을 복원해 나왔는데 뒤에는 그분이 받은 메달, 트로피, 훈장 이런 것들을 전시했고요. 카메라 모형이 보이죠? 거기서 디스플레이 터치하시면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메일로 이렇게 전송하면 바로 사진이 이메일로 가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룹을 이뤄서 단체로 사진 촬영하셔서 보내셔도 되고 혼자 보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2층에 이제 전시실이 있고요. 여기 1층에는 체험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 거야? 오셔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이렇게 하셔도 좋겠고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흑돼지로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통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5대양 흑돼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대륙별로 나누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 보면 아프리카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돼 있고 이곳에서 그 받은 기념품 중에 가장 많은 게 은으로 된 제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별로 아마 금으로 하기는 좀 부담이 됐을 거고 은이 귀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은을 많이 이용했고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물품들이 많고 가기 세트도 돼 있고요. 여기는 그 아프리카에서 주신 그 기념품인데 옥으로다 이렇게 특별하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은으로 이렇게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고 올리브도 역시 평화를 상징하는 거고 이렇게 평화와 관련된 태극기, 코끼리가 많이 또 있고요. 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스포츠와 관련된 기념품이 또 되어 있는데요. 여기 특별하게 성화봉 2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봉은 반추장님께서 유엔 영국 런던 올림픽 때 그 성화봉송을 주자로 약 300m 정도 뜨셨는데 그때 들었던 성화봉을 2개 다 기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성화봉만 보면 별로 재미가 없죠. 이 성화봉에 가스가 충전이 되면은 약 무게가 800g 정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뭐 800g 정도 들고 300m 뛰는 거니까 별로 연습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반추장님께서는 그 바쁘신 일정 중에도 PT병에다가 물을 800g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석 달 동안 이걸 들고 뛰는 연습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반 총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늘 하시는 분, 열정 있는 분이라 이렇게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그 백악관에서 그때 당시에 받은 그릇인데 우리 아주머니들이 오시면 냉면 끓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은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다 이렇게 보면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받은 것들도 다 이렇게 은재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보통 그 신화 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늘 포함이 되는데 인물이 나오면 우리 한국 이야기 중에 무엇이 꼭 끼니까 그렇죠. 태국이 웃기죠. 그래서 반초영님 어머니께서 신현순 여사이시고 아버지가 반명환홍이신데 그 아버지는 1999년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지금 97 이제 생존에 계세요. 지금 중계에 꿈에 이렇게 장기를 잡는 꿈을 꿨다고 그런 이야기가 반초영님이 1944년생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또 위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마 그 여러분들도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동질감 같이 느끼는 생각이 많으실 거고 아련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사진 한 장씩은 각 집집마다 다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초영님은 영어만 잘한 게 아니고 영어도 잘했다. 그래서 다른 공부도 다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초영님께서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옛날에는 반장이었잖아요. 또 회장, 학생회장 이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반장님께서 그 가장 잘하는 건 열정적인 도전 정신이라고 그래요. 반장님께서 그 한 가지만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멘토를 만나십니다. 멘토가 세 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 멘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두 번째 멘토가 그 대한민국의 제18대 국무총리를 지내신 노신영 총리, 그분이 두 번째 멘토, 그 세 번째 멘토가 얼마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승수 국무총리, 이렇게 세 분을 멘토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멘토가 가장 큰 멘토고, 그 반초영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내가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70여 세 동안 살면서 가장 열정적인 그 생활을 했던 시기, 나에게 큰 감동과 변화가 있던 시기는 고등학생 시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멘토를 만나서 미국에 이제 그 장학생으로 갔다 오게 되는 과정, 그래서 미국에 가서 당신이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된 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참 솔직하셨어요. 이 선생님이 기분아, 내가 영어를 가르치지만 내가 영어 실력이 미국 원어민이 발음하는 거에 사투리 수준으로 정확하진 않아. 그러니까 네가 미국인들을 만나서 직접 과외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으로서 대단한 용기죠. 그 담임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반기문 학생이 그 과외를 받을 만한 가정적인 여력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분이 찾아간 곳이 1960년도에 충주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합화학공장이 비료공장이 건설이 됩니다. 그곳에 이제 그 미국에서 기술고문 부인들이 같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부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데 낯선 땅에 온 부인들이 쉽게 그 청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반 학생들이 다 찾아갔어요, 처음에.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매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지금도 그 충주 시내에 생존하고 있는 그 반초영님 동기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별 차이가 없더라. 성공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다를 하세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운이 또 따라줘야 돼요. 그렇게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우고 났더니 그 2학기 후반기 때에 미국에서 적십자사에서 48개국에서 127명을 선발하는 비스타 장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4명이 가게 돼서 그 경시대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고 반창님이 거기서 1등으로 이제 합격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가게 됩니다. 미국을 가게 됐을 때 가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미국 적십자사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곳에 오는 학생들은 각 나라 민속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니까 선물을 다 이렇게 130개씩 해갖고 와서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준비해 와야 된다. 이렇게 편지 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어머니께서 아주 낙담을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해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반기문 학생은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어머니 제가 미국 가는 거 포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들이시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어머니가 어떻게 길러줘야 되는지 잘 아시죠. 자식이 그렇게 훌륭해서 스스로 큰 일을 이뤄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걸 해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어머니 입장이 돼보시면 참 이렇게 참 가슴이 외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충주에 다 퍼졌죠. 근데 우리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똑같은 게 뭐냐면 음과 양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고 불이 있으면 또 물이 있고 그죠? 남성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기문 학생은 충주고등학교 남성이 다니는 학교 회장이었고 그럼 충주 여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 그 충주여자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이 유순택 여사였습니다. 지금의 부인이세요. 근데 이 지금의 부인이 그때부터 잘 알았던 건 아니고 이 지금의 부인 유순택 여사는 충북 괴산군 장현면이 친정입니다. 장현면 가보신 분은 알지만 강원도 태백시 정도의 산골 마을인데 그곳에서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충주여자중학교에 유학하고 충주여고 다니고 서울 흑석동의 중앙대학교를 갔다면 그때 여성이 신여성일까요? 아주 뭐 그 가문은 이렇게 대충만 들어도 짐작이 가는 가문이겠죠. 바로 그렇게 자란 그 유수태 여사는 잘 알지 못했지만 반기문이라는 학생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를 못 가게 된 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데 생각하다가 가사 선생님께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반기문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걱정하지 말자. 우리 3학년들이 가사 시간에 선물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복주머니를 130개 딱 1시간에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유순택 학생회장이 친구들과 둘러미고 충주고등학교 교장으로 걸어갑니다. 그게 충주고등학교 교정에서는 반기문 학생들과 또 친구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18살의 나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두 남녀가 너무 설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집안이 머리에 허리춤에 뭐가 달려있어요? 복주머니가 달려있어요. 바로 그때 유순택 학생회장이 만들어준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고 어머니께서 너무 돈이 없으니까 아들이 미국 갈 때 모시 바지 저고리 한 벌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위에 사진에 보면 양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복은 충주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분이 100원씩 걷어서 2,700원 주고 양복을 맞춰줬어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미국에 가게 됐고 또 케네디 대통령을 모시고 연설을 듣게 되고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당시가 여기 갔을 때가 1962년도예요. 자, 우리 종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953년도에 휴전이 됩니다. 그때 그 미국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케네디 대통령께서 그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궁금해하셨던가 봐요.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맨 앞에서 반기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너의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반기문 학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영어를 그렇게 배우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영어 잘 배워서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미국 한 달 동안 체류 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욕심은 뭐였을까요? 의사나 그때 당시에는 판검사가 제일 돈 잘 벌 때니까 그거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제가 미국 갔다 와 보니까 외교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진 문물도 배우고 나라에도 충성하고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가게 되고 학교 졸업 맡으면서 의무고시 제3회 의무고시 합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합격을 했는데 연수를 마쳤어요. 1등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자 어디 가서 근무했으면 좋겠는지 신청서를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결혼을 한 반기문 청년은 인도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인도는 그때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지금도 못 살지만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윗선에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 뉴욕이나 구라파나 이렇게 써낼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렀어요. 윗분이. 야, 너 왜 여기 써냈어? 그랬더니 반기문 청년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저는 가정 살림이 어려워서 제가 돈을 집으로 보내줘야 동생들이 키울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제가 선진국으로 하면 물가가 비싸서 다 돈을 쓰고 돈을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물가가 싼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뉴델리에 영사관으로 처음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유수택 여사의 생각이었어요. 그걸 고민하는 반기문 청년을 보면서 유수택 여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그곳에서 두 번째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노신영 총리가 그때 당시에 직급이 영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뉴델리 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반기문이라는 청년이 왔는데 보니까 너무 일을 성실하게 잘하니까 노신영 총리께서 그때 당시에 내 훌륭한 후배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승진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이니까 같이 승진할 때마다 계속 따라서 승진을 해서 정말 꿈같이 다른 사람 다 제치고 선배들도 다 제치고 승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국무총리 의전지서 실장으로 이렇게 딱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기 선배들보다도 2년이나 앞서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한 해는 오죽하면 막 3계단씩 이렇게 뛰어오를 정도로 승진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이 그 선배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용서도 청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장님 훌륭하게 일 많이 하셨고 재임 기간에는 또 그 기후변화 협약 환경과 관련된 일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시간을 내서 그래서 지역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우리 음성문 관내 출신 분들이 오셔서 더 반갑습니다.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러주세요. 지금 산으로 원당 초등학교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초등학교에 이렇게 훌륭한 후배님이 계셨네요. 응? 여기에 몇 년째 해설하셨어요? 예, 11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서 12년째 하는 거야? 저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 오시기 전이네요? 예. 와, 음성 감곡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 선배 네. 지금 뭐 하나 하고. 장창기 지금 면민 회장님이에요. 용원이요, 용원. 카메라 삐뚤어요. 형님!